한국 해병대가 탐내는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지난 1월 초 미 연방정부 공개 입찰 사이트인 FBO에 흥미로운 매물이 올라왔다. 바로 미 해병대가 180여 대를 보유 중인 AH-1W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100여 대가 그것이다. FBO는 오는 1월 24일 메릴랜드주 소재 서던 메릴랜드 고등교육센터에서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중고 매각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르면 올해부터 이 매물들이 대외 군사 판매 또는 직접 상업 판매의 형태로 해외에 매각될 것이라고 공고했다. AH-1W는 미 해병대가 1986년부터 1998년까지 180여 대를 도입해 주력 공격 헬기로 운용한 기체로 기존의 코브라 계열보다 성능이 대폭 강화되어 슈퍼코브라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지난 30여 년간 미 해병대 항공화력의 중추로 활약한 기종이다. 이 기종은 우리 육군이 1988년부터 도입한 AH-1SF와 동일한 시기에 전력화된 기종이지만 AH-1SF와는 체급 자체가 다른 고성능 공격 헬기로 분류된다. 엔진 출력이 2배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속도, 성능과 무장 능력, 방어력 등 종합적인 성능이 크게 향상됐다. 코브라 계열의 주력 무장이던 터우 미사일은 물론 아파치급 대형 공격 헬기에 주로 탑재되는 AGM-114 헬파이어 계열의 공대지 미사일과 AIM-9 사이드와 인도 공대공 미사일까지 탑재 가능하며 전방감 시적외 선장비나 야간 조준 시스템 등을 탑재해 악천 후 환경과 야간에도 작전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장 능력을 바탕으로 지난 1991년 걸프전에서는 97대의 전차, 104대의 장갑차와 16개소의 벙커, 2개소의 지대공 미사일 사이트를 파괴하는 등 큰 전과를 거두었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에도 참전해 미 해병대 지상부대의 든든한 공중지원 화력 자산으로 활약했다. 당초 미 국방부는 군수지원 시스템 단순화를 위해 미 해병대에도 육군의 신형 공격 헬기인 AH-64 아파치 도입을 권고했으나 미 해병대는 상륙함 발진과 해상 운영, 보다 용이한 정비성 등을 고려해 아파치 대신 AH-1W 슈퍼코브라를 선정했다. 그만큼 슈퍼코브라는 바다에서 운용되는 해병대 작전에 특화된 기종으로 아파치 못지않은 사랑을 받았다. 미 해병대는 이러한 슈퍼코브라를 더욱 개량해 작전 능력을 아파치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키운 최신형 공격 헬기 AH-1Z 바이퍼를 도입 중이다. 현재 미 해병대에 납품되고 있는 189대의 AH-1Z 가운데 37대는 기존의 AH-1W 기체를 개조해 제작되고 있는데 AH-1W는 등장한 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성능과 잠재 능력을 가져 미 해병대가 아직까지도 애지중지하는 공격 헬기다. 이러한 공격 헬기가 중고 매물로 등장했다. 미 해병대가 동일한 동력 계통을 갖춘 신형 헬기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AH-1Z 공격 헬기와 UH-1I 다목적 헬기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구형 AH-1W 공격 헬기 100여 대의 해외 매각을 결정한 것이다. 미 해병대가 일부 기체를 재생해 신형 AH-1Z로 개조할 만큼 기체 수명에 여유가 있는 슈퍼코브라 공격 헬기 중고 매물의 가격은 아직 공시되지 않았다. 다만 20년 전 신품 가격이 대당 $10,000만 수준이었고 현재는 감가상각이 상당히 반영된 중고 기체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물로 나온 슈퍼코브라의 가격은 신규 제작품의 1월 10일 수준인 대당 수십억 원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 점이 우리나라가 이중고 매각 공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우리 해병대는 최근 국산 상륙기동 헬기 MUH-1 마리논 2대를 인수하며 45년 만에 항공부대 부활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 해병대는 오는 2023년까지 40대의 MUH-1을 도입해 2개 상륙기동 헬기대대로 구성되는 해병대 항공단을 창설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상륙기동 헬기대대를 엄호할 공격 헬기대대도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북한은 대공포나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을 세계 최고 수준의 밀도로 운용하는 나라이고 해병대 상륙기동 헬기는 북한 해안에 접근함과 동시에 이들 대공망의 십자포화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헬기에 의한 공중강습 작전 개념이 등장한 베트남전 이후로 공격 헬기의 엄호를 받지 않는 기동 헬기는 작전 지역 일대에 매복한 적에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하다. 즉, 우리 해병대가 창설을 준비하고 있는 항공단에는 반드시 공격 헬기 부대가 있어야 한다. 실제로 해병대의 전력 증강 중기 계획에는 1개 대대 규모의 공격 헬기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이 반영되어 있고 군 안팎에서는 후보 기종에 대한 함합평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은 육군처럼 AH-64E 아파치 가디언 공격 헬기의 해상형을 도입하거나 AH-1Z 바이퍼 공격 헬기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당 500에서 800억 원에 달하는 이들 공격 헬기를 1개 대대 규모로 도입하려면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다른 대안인 LAH의 해병대 도입은 기체 성능 부족으로 MUH-1 마린 오니 무장형 개발은 추가 개발비와 개발 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육군의 AH-1SF 해병대 이관은 성능 부족과 안정성 문제로 해병대가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 당국이 미 해병대의 중고 공격 헬기 매각 공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육군이 이미 CH-47 중고 기체를 대당 100억 원 수준에 구입해 요긴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해병대가 슈퍼코브라 중고 기체 도입을 추진할 경우 신규 기체 도입 비용의 20에서 30% 수준의 예산으로도 1개 대대 규모의 공격 헬기 전력을 갖출 수 있다. 또한 이들 기체의 재생 또는 기골 보강 등의 개량을 거친다면 향후 10에서 20년 이상 주력 공격 헬기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중고품에 대한 군과 국민들의 인식이다. 중고 무기 거래는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고 미군도 필요할 때마다 퇴역 무기를 다시 꺼내 뜯어고쳐 사용한다. 당장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병대용 공격 헬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면 무조건 신품만 쫓기보다는 쓸만한 중고품을 찾아보는 것도 저비용 고효율 군대로 가는 현명한 선택이 아닐까? 2. AH-1Z 바이퍼. 미 해병대는 자체적으로 막강한 항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제공권 장악에서부터 해역 장악, 지상군 근접 지원까지 모든 공중작전이 가능하다. 특히 해병대 상륙 시근접 지원의 쌍두마차는 AVA 해리어의 공격기와 AH-1Z 바이퍼 공격 헬기이다. 이 중 바이퍼 공격 헬기는 적기갑 전력에 대해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헬기이다. 최근 주일미군도 운용 중인 슈퍼코브라를 대체할 목적으로 바이퍼 헬기를 배치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미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의 강력한 라이벌 AH-1Z 바이퍼 공격 헬기에 대해 알아보자. 공격 헬기의 탄생. 25전쟁에서 처음 실전에 등장한 헬리콥터는 애초 직접적인 전투 임무에는 사용이 불가능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피스톤 엔진을 사용했기 때문에 고출력을 내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1950년대가 넘어서면서 터보샤프트 엔진이 개발되자 헬기의 엔진은 한층 강력해졌고 거친 전장에서 본격적인 헬리본 작전이 가능해졌다. 특히 1960년대 중반 알제리에서 작전을 수행 중이던 프랑스군은 미제 H-34 헬기의 기관포와 로켓탄 발사기를 탑재해 세계 최초로 공격 헬기를 운영하기도 했다. 그리고 운명의 베트남전이 터진다. 끝없이 펼쳐진 베트남의 전장에서 헬기는 필수 불가결한 물건이었다. 하지만 곧 헬기의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났다. 바로 헬기가 착륙할 때 거의 무방비 상태로 적에게 노출된다는 점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군은 수송용 VH-1 헬기에 무장을 잔뜩 탑재해 건쉽이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하였다. 이 건쉽의 임무는 헬기들이 착륙하기 전에 착륙 지점 주변에 제압 사격을 하거나 근처에 매복한 적을 경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송용의 UH-1을 공격 임무에 투입하다 보니 아쉬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UH-1의 제작사는 UH-1의 로터와 엔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격용 헬기를 만들었고, 이것이 바로 전설의 시작 AH-1 코브라였다. 프랑스군이 알제리에서 운용한 H-34 헬리콥터. 원래 수송용이었으나 프랑스군은 이를 공격용으로 개조해 사용했다. 로켓 발사기를 잔뜩 매단 모습이 보인다. 베트남전에서 대활약한 VH-1 건쉽의 모습. 12.7mm 중기관총 3문과 로켓탄 발사기를 탑재한 모습이다. 새로운 전장의 스타, 코브라. 일단 AH-1 코브라는 모양새부터가 남달랐다. 정면에서의 실루엣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조종석을 전투기 마냥 앞, 뒤 텐덤식으로 배치했고, 동체 양측에 스터브윙이라는 무장 탑재만을 위한 날개를 달았으며, 기수 밑에는 선회식 기관포를 장착했다. 이미 이때의 공격 헬기의 기본 조건이 완성된 것이다. 아무튼 AH-1 코브라는 베트남전에서 대활약을 했다. 그리고 1970년대 유선 유도식의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의 등장은 코브라에게 날개를 달아주었다. 냉전 시절 엄청난 양의 바르샤바 조약군 전차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던 미국은 AH-1 코브라의 2세대 대전차 미사일인 토를 탑재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다. 12대1. 즉 AH-1 코브라 1기가 격추되는 동안 적전차 12대를 때려잡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AH-1 코브라에 대한 소련 측의 시뮬레이션 결과는 더욱 참담해 1대19가 나왔다. 더욱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이 AH-1 코브라를 요긴하게 활용하였고, 이란, 이라크전에서도 이란의 코브라가 약 1시 10분의 교환비를 기록한 실전 기록이 나오자 이제 코브라는 적기가 부대에게는 죽음의 사신과도 같았다. 소련 및 서방 선진국들은 AH-1 코브라의 컨셉을 본따 공격 헬기 개발 경쟁에 나서게 된다.